얼마냐에 따라서 은행에서 자본금 뭐 1억을 해주세요, 얼마를 해주세요 라고 하긴 해요. 예, 안녕하세요. 네. 빌딩셀러입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손님 미팅 때문에 급하게 미팅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손님 뵈러 간다고요? 손님이 지금 100호선에 건물 찾고 있어갖고요. 보통 빌딩 보시는 분들은 얼마에 사는 거예요? 손님분들마다 다른데요. 최소 그래도 한 3, 40억 이상 더 500억에서 1000억까지 보시긴 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손님분한테 직접 찾아뵀는데요. 보통 3, 4건 정도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고요. 만약 물건을 많이 보시려고 하면은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게 가장 좋죠. 이분들은 뭐 얼마 만에 구매를 하겠어요? 보통 매입까지는 한 2,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오래 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3년, 4년 정도 걸리시는 분도 계시고, 빨리 고르시는 분은 그날 보자마자 계약하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님마다 좀 다르긴 하죠. 보자마자 이제 계약하자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잘 아는 건물, 원하는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자마자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다른 데에서 많이 보셨던 분이 딱 봐서 마음에 드는 건물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날 계약하자고 하는 거죠. 아무 준비도 안 되신 분이 한번 보자마자 사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는 그날 당일이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몇 개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여드리러 가는 분은 개인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분이에요? 보통 한 100억 선 정도는 법인으로 매입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최근 트렌드가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매입하는 트렌드예요. 이것도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좀 드리긴 해야 되는데, 간략하게 잠깐 얘기해 드리면, 개인으로 매입하는 거하고 법인으로 매입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취득부터 시작해갖고 보유, 이제 양도까지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취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취득세 차이가 개인하고 법인하고 나요. 개인 같은 경우는 4.6% 취득세를 내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법인하고 5년이 초과된 법인, 그리고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밖에 있는 법인이 또 달라요. 만약에 과밀 억제권역 밖에 있는 법인이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는 건물을 사게 되면은 취득세가 9.4%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4.6%만 내면 되는 거를 9.4% 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죠. 100억이라고 하면은 개인 같은 경우 4억 6천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5년이 안 지났다라고 하면 9.4%로 이제 9억 6천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따로 다음번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대출 문제가 되는데, 요새 개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 60% 정도 대출이 가능했고, 법인 같은 경우는 뭐 70, 80% 정도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데, RTI 규제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는 요새는 한 3, 40%, 만약에 내가 100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출은 한 30억에서 40억밖에 대출이 안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100억짜리 건물 산다라고 하면은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문제에서 요새는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매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유 단계에는 재산세, 종부세, 종합소득세가 있는데, 재산세하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법인하고 같고,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른데, 개인 같은 경우는 6%에서 45%까지 세금을 내거든요. 1년에 8,800만 이상이 되면은 35% 세금을 냅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거기다 지방세까지 합치게 되면은 38.5% 정도 이상을 내게 되고,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이하는 9%, 그리고 2억 이상 200억까지는 19%를 내게 되는데, 종합소득세까지 합친다고 하더라도 20.9%. 종합소득세 세금 차이가 또 많이 나긴 해요. 전체 다 그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근데 지금은 개인보다는 어떤 뭐 조그만 건물을 사더라도 법인으로 사는 경우가 많죠. 법인 또 문제점이, 법인에서 만약에 개인으로 소득을, 월급을 준다라고 하면 4대 보험 뜨고 추가 소득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 거고, 개인으로 받았을 때. 아니면 배당으로 받게 되면 배당 소득세가 15.4%예요. 그만큼 또 추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자금을 법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익이 될 수 있는데, 또 그거를 개인으로 넘겨오면은 세금이 더 발생되기 때문에 장단점을 또 따져보긴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하게 되면은 최소 뭐 1억 5천에서 만약에 3억까지다 라고 하면 38%, 3억에서 5억까지는 40%의 세금을 내고, 뭐 그 이상 또 차이가 나면은 45%까지 세금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건물 투자하신 분들 그 이상 차익이 나잖아요, 양도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한 40% 이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양도 차익으로 10억으로 벌었다, 개인 같은 경우는 4억 이상 이제 세금을 내는 거고,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이하 같은 경우는 9%, 지방세 합친다고 하더라도 9.9%, 2억 이상에서 200억 이하까지니까 만약에 200억 이하로 양도세를 낸다, 양도세가 이제 법인에서는 법인세거든요. 법인세를 낸다라고 하면은 20.9%를 세금을 내거든요. 만약에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법인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2억 900만 원을
세금을 내는 거죠. 거의 다 왔나요? 이제 거의 다 도착은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개인의 장단점도 있고 법인의 장단점도 있지만 최근 트렌드는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개인으로 매입을 하는데 나머지 한 95% 정도는 다 법인으로 매입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런 것도 따지는 거예요. 개인인데 법인이 없어. 그 상태에서 이제 신설을 해서 이익이 되는지. 보통 세금 문제를 찾아보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자 명의 변경을 이제 특약사항에 넣어놔요. 넣어놓게 되면 계약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법인 설립하는데 뭐 하루 이틀이면 되니까 내가 아직 매입도 안 했는데 법인 설립하기 좀 애매하니 매입하고 나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출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그해 연도에 매출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인의 마이너스, 법인을 5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법인이 수익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마이너스도 있을 거고 플러스도 있을 거고 이러잖아요. 근데 신규 법인이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니 그냥 평균적으로 보통의 매출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 않고. 근데 만약에 강남에 있는 거로 매입한다라고 하면은 실업 단계에서 과민억제권역 밖에서 용인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파주라든지 이제 과민억제권 밖에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과민억제권 내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도 되는데 거기서 한 평도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그만큼 집어넣고 매입을 하는 게 안전한 건가요? 우선은 뭐 자본금과 상관없이 100만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자본금 설정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데 살 건물이 얼마냐에 따라서 은행에서 자본금 뭐 1억을 해주세요, 얼마를 해주세요 라고 하긴 해요. 그러면 은행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하는 거죠. 법인에 대한 조언도 해주면서 하네요.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이 안 나가서 웬만하면 대출을 해주려고 해요. 맞춰주려고 하는데 금리가 좀 높죠. 원래 최근에 5월 달까지는 금리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금리가 좀 올라가는 추세여서 지금 만약에 대출 받으시면 4% 후반에서 5% 초반대 대출 금리가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네요. 네, 미팅하면은 1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미팅 잘 하시고 이따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아유,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네. 보리밥? 괜찮나요? 저도 여기 처음 와서 본인이 굴러놓으시고. 청계산이잖아요. 예. 되게 좋네요. 아, 그러니까요. 예. 밥집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미팅 어떠셨어요? 미팅은 뭐 잘 하고 왔는데 그래도 건물을 몇 번 보신 분이라 괜찮은 건물을 갖고 가니까 3개 갖고 왔는데 그 중에 2개 괜찮다고 해서 외부는 자기네들이 갔다 온다고 만약에 내부 보고 싶으면 저랑 같이 답사하는 걸로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괜찮은 건물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좋은 건물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데 그나마 이제 봤던 분이시다 보니까 마시더라고요. 금방 끝났네요. 한 40분 됐나요? 미팅 장소는 뭐 맨날 다른 거 같아요. 고객이 요청한 데에서 미팅하나요? 그렇죠. 인천 계신 분들은 인천까지 제가 가기도 하고요. 분당, 안산 뭐 이런 데에서도 미팅 해봤으니까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 가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어떤 컨셉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그게 맞게끔 갖고 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감기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목이 아파요 라고 하면 이제 세부적으로 또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두 개 다 알아야지 정확한 처방을 낼 수가 있는데 그냥 목이 아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약 지어준 건 솔직히 한계가 있고 직접 만나 뵙고 저희 회사까지 못 온 다음에 제가 찾아뵈야죠. 법인이신 분이에요? 예, 법인으로 매입하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부동산 법인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종목만 추가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요. 지방 쪽에 공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사업을 하고 계시고 사업을 매입하려고 이제 생각했던 분이시다 보니까 세팅은 다 끝났더라고. 은행하고도 얘기 다 끝내놓은 상태고 이제 건물만 찾으면 되는 거죠. 덕분에 제가 청계산까지 와가지고 여기 양재동에 살았었거든요. 종종 왔었는데 지금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다 바뀌었네요. 그 전에는 건물을 못 짓게 돼 있었는데 지금 건물 들어섰다는 거 보면 규제가 풀린 건가요? 뭐 국가에서 이제 공급을 해서 다 풀어준 거죠. 그냥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고 나갔겠죠. 청계산의 기운을 받아서 잘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청계역채권역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법인하고 5년 지난 법인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밀억제권 내에 있는 법인 같은 경우는 빌딩을 취득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하면 되지만 과밀억제권이 바뀌거나 5년이 안 지난 법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중과세를 내지 않고 그런 방법들 같은 경우는 미팅할 때 자세하게 저희가 또 알려드리죠. 여기서는 알려주실 수 없는 거예요?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게 또 법인마다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